총평 보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도 꾹꾹 눌러주십시오. 큰 힘이 됩니다. 네, 지금 분당설이 솔솔 나오고 있습니다. 정계 개편이 이루어질 수 있다는 거죠. 여당도 그렇고 민주당도 그렇고, 민주당이야 뭐 친 이재명계, 비 이재명계, 그리고 이재명이 저렇게 사법 리스크로 버티니까 호남을 중심으로 야 이거 저거 이재명 끌어안고 가다가 우리가 어떻게 만든 민주당인데 이러면서 대놓고 반발이 호남에서 솔솔 나오고 있다는 거거든요. 그리고 개딸을 위시로 한 친 이재명계는 무조건 이재명 방탄으로 막아야 된다는 거고, 그러면 여기서 이질적인 게 요즘에 이제 호남을 중심으로 한 권노갑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대놓고 얘기했잖아요. 선당 우사하라, 당대표 내려놔라, 이런 얘기죠. 호남이 지금 움직이고, 이재명도 당대표 내려놓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 저 서른하고 얘기했다는 거 아니에요. 서른이 이재명이 이렇게 요구했다는 거 아니에요. 1대1로 만났잖아요. 지금 비명계들. 그랬더니 서른이 어저께 한 얘기가, 이재명 대표가 우리가 이번에 막아주면, 다시 말해서 체포동의안 부결시켜주면 뭔가 결단한다고 하더라. 그러니 일단은 이번엔 부결시켜주자. 요 얘기는 뭐겠습니까? 그 얘기는 부결을 일단 시켜주면 그 다음에 자기가 탈당, 당대표 내려놓는다, 이런 얘기거든요. 그러면 거기에는 저는 이 배수진을 친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막판에는 신당 창당하겠다. 막판에는 비명계가 떨어져 나가고 친명계가 더 우세하다. 이런 계산이 혹시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어떻든 지금 친명계와 비명계는 내년 총선 앞두고요, 갈라설 수밖에 없다는 분석이에요. 이재명 때문에. 그렇고 국민의힘은 뭐 친윤계와 비윤계로 갈라설 수밖에 없다, 이런 분석이 나오는데, 조원진 씨가 이게 그래도 정치권에 오래 있어가지고 이제 뭔가 좀 분석력이 있다고 평가하는 사람이 많더라고요. 근데 중앙일보하고 인터뷰를 했네요. 월간중앙하고 했는데, 월간중앙에서는 뭐 여의도 쪽집게 조원진 인터뷰 그랬는데, 쪽집게는 무슨 쪽집게가 아이고 무슨 뭐 그렇게 했어요. 하여튼 그래도 귀담아 들을 내용이 있어요. 총선 1년 남았는데 여의도 정치권의 분당설이 지금 나오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김기현이 당대표가 되면 비윤계를 공천 학살 들어갈 게 뻔하다, 이렇게 내다보네요, 조원진은. 그래서 현역 의원 중 30명 정도는 아마 다음에 공천을 못 받을 걸로 예상하고 있다는 거예요. 뭐 유승민계, 이준석계, 안철수계 의원들은 이제 다음에 공천 못 받으면 국회의원들이 지역구에서 자기들이 공천을 받지 못하면 가만히 있겠냐, 이런 얘기입니다. 이 사람도 국회의원 해봐서 알거든요. 국회의원들은 희한해. 그냥 어떻게든지 금배지 안 달면 죽는 줄 알아. 그리고 공천 못 받으면 죽는 줄 알아. 아니 그게 공천 진짜 그런 의미에서 공천 못 받고도 당선된 윤상현은 대단하다 진짜. 그래서 이제 가만히 있겠냐 이거예요. 그러면은 아마 이 비윤계가 주축이 돼서 총선 전에, 총선 몇 달 남겨놓고 탈당할 가능성이 있다. 그러면 이제 올 가을 정도는 그렇게 움직일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내다보는데요. 그리고 이제 안철수가 당대표가 돼도 이제 문제가 된다는 거죠. 그러면 이제 안철수가 차기 대권 주자인데, 그러면은 초기에는 이제 윤석열 대통령과 협력하는 모습을 보일 텐데, 공천으로 본격적으로 들어가면 자기 사람을 꽂으려고 그럴 것이다. 그러면 이제 친윤계와 이제 안철수계가 이제 붙게 된다. 그러면은 탈당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친윤계가 신당 창당. 그러면 이제 거기 꽂아놓은 보릿자루만 남겨놓고 알짜들 나와서 새로운 정당을 만든다, 이런 얘기죠. 국민의힘 출신들이 또 그리고 과거 탈당해본 사람들이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창당과 관련해서 두려움이 없다, 이렇게 조원진은 또 내다보네요. 거기 그렇잖아요. 바른미래당 갔다 온 사람들도 많고, 또 뭐 이리저리 많이 정치인들이랑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결국 국민의힘도 그렇고 민주당도 그렇고 반으로 쪼개질 것이다. 네, 맛있는 양갱 소개해드리는데요. 그냥 양갱이 아니라 수면 유도 성분 락투신이 함유되어 있고요. 기능성 흑화랑으로 제조한 겁니다. 이분 조동일 원장이 개발했는데 세계 최초입니다. 세 가지가 없습니다. 무설탕, 무색소, 무방부제고요. 이쪽으로 전화하십시오. 이거 맛있는 양갱 드시고 4박스에 플러스 1에 18,800원 아주 쌉니다. 080-767-3333 전화하시고 삼삼하게 드십시오. 그러면 이제 정의당 서서 5당 체제로 갈 가능성이 있다, 이러면서 조원진이 또 내다보는 거는 호남 쪽 상황이 심상치 않다는 겁니다. 광주 중심으로 이재명으로 계속 갔다가는 정통 민주당이 무너진다는 위기감이 지금 광주부터 돌고 있대요.
이 정치인들은 그런 쪽에 지금 뭡니까 민감하거든요. 안테나를 항상 꽂아놓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되면은 이제 개딸들이 사라지지 않는 한 이재명은 이 조은진은 대표에서 물러나지 않을 걸로 내다보네요. 그래서 그렇게 된다면 이재명 버리기에 광주를 중심으로 호남이 이재명 버리고 독자적으로 갈 수 있다. 그때 지난번에도 그런 적이 있지 않습니까? 자, 이렇게 되면은 여기에서는 이제 또 좀 안철수하고 또 모종의 합종 연행이 있을 수 있어요. 뭐 안철수는 원래 그런 사람이잖아요. 박지원하고도 창당 작업 같이 했던 경험이 있고 그러니까 호남과 안철수 이렇게 해서 또 그런 그림을 그릴 수도 있다 이런 얘기죠. 복잡하게 돌아간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신평 변호사 이 윤석열 대통령의 뭐 멘토로 불리는데 진짜 멘토인지 근데 어느 정도 서울법대 선배고 그러니까 친하긴 친하겠죠. 이 윤석열 대통령의 멘토로 불리는 신평 변호사도 엊그저께 이런 의미심장한 얘기를 KBS 인터뷰에서 했네요. 내일 바로 정계 개편 이루어져도 이상하지 않다. 이건 이제 정계 개편을 신평 변호사도 이제 보고 있다는 거. 신평 변호사의 의견이 왜 중요하냐면 윤석열 대통령의 멘토라면 윤석열 대통령과 많은 얘기를 오갔을 거 아닙니까? 그럴 경우에 신당 같은 얘기도 있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만약에 김기현으로 안 되고 안철수로 되거나 이러면은 신당 창당해야 되는 거 아닌가? 이거 그 전서부터도 얘기가 나왔잖아요. 윤상현 의원도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그리고 그런 얘기 그전 나왔으니까 이런 그 윤석열 대통령의 의중을 반영해서 신평 변호사가 그저께 KBS에서 얘기하지 않았나 봅니다. 그러니까 정계 개편이 이루어질 수 있다. 서울법대 선배인 윤석열 대통령의 멘토인 신평 변호사의 의견이 간단해 보이지가 않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의중이 실렸다고 이렇게 봐지니까 거기에서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제 생각에는 내일 바로 정계 개편이 이루어진다 해도 조금 더 이상하지 않는 지금 그런 구조가 아닌가 생각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어딘 그대로 얘기합니다. 이야, 정계 개편을 딱 부러지게 얘기했어요. 그것도 내일 바로. 이런 건 뭐 그런 분위기가 이루어졌다는 얘기죠. 그런 이제 설명을 하면서 야권도 지금 상당히 취약하고 여권도 취약하고 그다음에 이재명계와 지금 다른 나머지 이제 야당 연대로 이제 가는 그런 감정의 계곡이 지금 생겨버렸다. 여권도 마찬가지다. 이준석, 유승민계 지금 대통령 취임하고 나서 지금 물과 기름이 됐잖아요. 그러니까 끊임없이 지금 뭐 저주의 말을 퍼붓고 있다. 이거는 같이 갈 수가 없는 거다 이런 얘기죠. 이런 세력들이 상호 일체 정파적 이익을 같이 하는 집단으로 볼 수 있겠느냐. 그런 면에서 여권도 분열 소지가 크다. 야권도 그렇고 이렇게 신평 변호사가 지적하는데요. 그렇다면 안철수가 되면은 이제 윤석열 대통령 쪽 친윤계가 신당 창당을 하고 김기현 대표가 되면 이제 이준석, 유승민계 이쪽이 떨어져 나갈 것이다. 이렇게 내다보네요. 물과 기름이에요. 그렇게 해서 그런데 여기서 이제 그렇다면은 이번에 당 대표에서 결선 투표 가기 전에 안철수와 천하람이 붙을 것인가 이건데요. 이것도 그렇게 간단해 보이진 않습니다. 왜냐면 얼마 전에 어저께죠. 천하람이가 안철수한테 손을 내밀었어요. 이태원 방문하자. 이태원에 가서 무슨 뭐 상권 활성화 이러면서 또 이벤트를 하자는 거예요. 또 그러니까 안철수가 누가 봐도 억지다 이러면서 뿌리쳤습니다. 그러면서 먼저 홀로 서는 모습을 보여라. 너 천하람 나한테 자꾸 기대고 뭐 어떻게 연대하려고 그러지 말고 홀로 서는 모습. 천하람은 또 큰소리 빵빵 칩니다. 자기가 뭐 안철수보다 실버 크로스했다. 안철수 지지율을 앞섰다. 이렇게 뭐 가짜 뉴스인지 뭔지 그냥 어디서 듣보잡으로 여론조사 하나 나왔는지 그냥 썰레발을 치면서 자기가 2등 됐다고 그래요. 2등 같은 소리하고 앉아 어디서 구랄 치고 앉았어요 이놈이. 하여튼 천하람은 이제 요거를 노리는 거죠. 안철수하고 붙어서 안철수 이제 결선에 김기현이랑 붙으면 안철수를 대표 만든다고 자기가 생각하는 거예요. 안철수 대표 만들 수 있겠다. 왜냐하면 천하람이 생각일 겁니다. 개 같은 생각이죠. 뭐 이준석계, 유승민계 다 합쳐서 안철수하고 합치면 김기현 정도는 이길 수 있다고 이게 착각을 하는 거예요. 그렇게 되고선 자기 지분을 지분 뭐겠습니까? 공천이지. 나 공천 하나만 주어. 그럼 내가 당신 대표 만들어줄게. 이거지. 나뿐 아니라 우리 준석이
형님 한 살 차인가 2살 차인가 준석이 형님 에이 승린이 아저씨 요것만 확보해주면 당신의 우리가 대통령 당대표 만들어줄게. 요걸 한번 해보려고 이태원 이벤트로 이렇게 한번 엮으려고 그랬는데 안철수가 안돼 아직은 안돼. 그런데 안철수가 지금은 손을 뿌리쳤지만 이제 과반이 안 돼서 김기현 안철수가 올라간다고 칩시다. 가정하는 거예요. 그런데 절실하잖아요. 한 표라도. 그럴 때 이준석 유승민 천하람이 이거 우리 같이 갑시다 확 밀어줄게 이러면 안철수 성격에는 받지. 강직한 성격 아니거든. 받지. 근데 그거 두려워할 거 없다. 근데 황교안 대표가 지금은 막 김기현 공격하고 있잖아요. 부동산 문제로. 근데 제가 보기에는 잘 봉합될 겁니다. 지금은 공격하지만 이제 황교안 대표가 2등을 해도 1등 김기현 2등 해서 결선 투표 가잖아요. 그러면 이제 그때는 좀 세게 또 공격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만약에 황교안 대표가 3등을 한다. 그래서 만약에 김기현하고 안철수가 붙는다. 그러면 김기현을 민다고 공공연하게 황교안 대표가 얘기했어요. 왜냐하면 안철수하고 천하람은 보수가 아니다. 같이 갈 수 있는 철학이 아니라고 선을 그었어요. 그러니까 연대를 할 겁니다. 그러니까 그거에 대해서 이제 크게 걱정을 안 하셔도 되는데 어저께도 토론회에서 당대표 후보 사표 내라고 황교안 후보가 얘기하더구만요. 그거 보고 잘 봉합될까 하는 우려하는 사람이 많을 텐데 잘 봉합될 겁니다. 그러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황교안 대표는 안철수하고는 절대 안 붙는다. 황교안 대표가 2등이 돼서 1등하고 치열하게 싸워서 누가 1등이 되는 건 아름다운 건데 선의의 경쟁. 만이 하나 잘못돼서 3등이 되더라도 김기현하고 붙는다. 같이 이렇게 연합한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1등 김기현, 2등 황교안으로 결선에 올라가면 그건 이제 우리가 마음 편안하게 관전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누가 돼도 괜찮은 거니까. 그런 그림을 이제 우리는 희망하는데 그게 설령 아니더라도 너무 상심하지 마시라. 이런 얘기. 그건 추이를 좀 지켜보시죠. 정계 개편의 목소리는 솔솔 나오는 거 봐서 간단하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정계 개편이 이루어질 가능성도 솔솔 커지고 있다. 이렇게 봐집니다. 정치라는 건 이제 생물이야.